예,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주말 오전입니다. 애들은 다 학원 가고 없어서 그 틈을 타서 또 종목 하나 이제 소개하려고 이제 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생활 소개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가 당뇨가 좀 있어서 이게 제가 쓰고 있는 당뇨병 그 혈당 체크기를 만드는 아이센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아이센스에서 케어젠이라는 이제 혈당 측정기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한 2, 3년 전에 그 당뇨 수치가 높다고 해서 이 혈당을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뇨병이 1형이 있고 2형이 있는데, 1형은 선천적인 거고, 저 같은 경우는 2형, 후천적으로 이제 살도 찌고 먹고 이제 식습관도 잘못되고 해서 이제 당뇨병이 좀 걸려서, 그래서 이제 당뇨약도 먹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술을 이제 많이 못 마십니다. 예전에는 술하면 제가 한 술에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술은 많이 못 먹고 있는 상태고요. 커피도 이거 블랙 아니면 그 라떼를 먹어도 설탕을 안 넣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회라고 해야 되나, 좀 소개할 종목은 이 아이센스, 제가 혈당 체크하는 이제 걸 만드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5초 만에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0.5라는 아주 작은 혈액만으로 이제 체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거를 개봉해 보시면은, 이거 많은 분들이 한 1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당뇨병 환자니까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터기라 그래가지고, 이쪽에다가 이제 그 센서를 스트립이라고 그러거든요. 스트립을 꽂고 이제 피를 뽑아서 넣고 하면 이게 딱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스트립이라는 건데 50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일 하루 한 번 쓴다면 50일이면 다 끝나고, 하루에 두 번씩 잰다면 25일, 세 번씩 잰다면 뭐 12일 정도면 다 소모하는 소모품이고, 요거는 이제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센스 같은 회사는 이 미터기는 이제 한 번 쓰면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스트림 이거는 계속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매출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왜 처음부터 제가 이제 혈당 체크기를 했냐면은, 아이센스가 만든 케어센스 이전에 로시에서 만드는 게 가장 유명한 아큐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국내 점유율 1위인데, 아큐책을 이용하면은 피를 한 방울을 뽑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피를 이렇게 딱 찍으면 피가 나거든요. 피를 딱 쪼으면, 누르면 이만큼 나오는데, 그 로시에서 만든 그 악취책은 피를 많이 뽑아야 돼요. 그래서 아프다고요. 그런데 케어 센서 같은 경우는 피를 조금만 뽑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왔죠? 피를 조금만 뽑으면 된다고. 그래서 피를 조금만 뽑을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이제 케어 센서라는 거를 이용하고 있고, 그 저부터도 글로벌 제약사 건 아니라 이제 아이센스 거 이용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이 아이센스를 사용하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아이센스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한번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와이프도 없고 다도 없는 관계로 뭐 천천히 하겠습니다. 30분 내에 하는 걸 목표로 하겠지만, 좀 지난번에 좀 너무 어려운 종목을 내가 얘기해서 좀 불편해 하신 분도 계셔갖고, 이제 그 아이센스는 혈당 체크기가 매출의 90%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기업보다는 이제 분석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이 아이센스의 케어 센스 이걸 제가 좋게 보는지, 아유, 물이 꽉 담기네. 비가 많이 불어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거는 이제 넣어놓고요. 그리고 와이프가 좀 전에 이제 요가하러 갔는데, 요가하러 가기 전에 또 가장 말린 꽃이라고 합니다. 말린 꽃. 이 말린 꽃을 보면서 매번 예쁜 꽃을 보면서 이제 종목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라 해서 이제 꽃도 갖고 왔고요. 그리고 책도 제가 두 가지를, 이제 보수적인 투자는 마음이 편하다는 책이 있고, 이 필립 피터슨 책이거든요. 제가 가장 아끼는 제 책입니다. 제가 맨날 매출액이 가장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이 매출액이 중요하다는 이 책에 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투자법은 제가 만드는 게 없고 다들 누구 걸 모방한 겁니다. 필립 피터를 모방했고, 벤자민 거래모 모방했고,
그 워렌 버핏을 모방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모방하신 분은 이제 이 필립 피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는 둥, 매출액이 가장 중요하다는 둥 이런 이야기 하는 것들은 다 이 아저씨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무슨 뭐 엄청난 대가도 아니고 제가 뭐 만들어냈겠습니까? 누군가 했던 걸 그래 따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필립 피서의 아들 중에 켄 피서라는 분이 있는데, 켄 피서, 이 켄 피서라는 이 친구가 아니고 나이가 다소 많으니까 이분이 얘기했던 것도 제가 많이 이제 참고를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거는 이제 필립 피서를 저는 가장 크게 모방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알아볼 기업, 생활 속의 밝은 기업 아이센스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이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투자할 만하다 싶으면 투자를 하시고, 투자하면 안 되겠다 싶으시면은 좀 기다리시면은 제가 이제 하반기에는 계속 한두 번씩 올릴 거예요, 한 달에. 그러니까 이번 게 마음에 안 드시면은 다음 거에 또 찾아보시면 되니까 급하게 이제 매매하지 마시고 한번 이런 방식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라는 책에서 요즘 이제 각 가치 투자 카페나 다른 카페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이제 정치 문제예요, 정치. 정치에 너무나 관심들이 많으신 분들이 카페를 망가뜨리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 책 한 부분만 이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같으면은 보수당이 뭐 자한당인가요? 그리고 이제 진보적인 게 민주당이잖아요. 미국에서는 보수적인 정당이 공화당이고 진보적인 당이 이제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은 뭐 자한당, 민주당 이렇게 대립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공화당, 민주당이 대립을 하는데, 투자자들은 이런 정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필리피스 아들 캠피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7장 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데올로기에 눈먼 투자자들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이데올로기로에서부터 자유로운 궁정으로 들어가라. 당신의 당도 낮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뭐 마지막 챕터에서는 정치보단 기업 운명이 세상에 더 이롭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2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주장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골수 민주당 지지자라고 비판하든가 하면 골수 공화당 지지자라고도 비판한다. 나는 어느 쪽도 아니다. 무당파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어느 정당에 충성을 보이지도 않는다. 나는 어느 한쪽을 지지하지 않으며 오히려 모두를 비판할 이유를 많이 찾는다. 내 개인적인 이데올로기를 차치하면 내가 민주당원인지 공화당원인지 또는 다른 비뚤어진 정당 지지자들인지 주식 투자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 자산운용사 대표로서의 나의 목표는 이데올로기에서 불가지론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리피서의 아들 켄 피서조차도 어떤 분은 자기를 골수 민주당 지지자라고 비난하고 어떤 분은 골수 공화당 지지자라고 비난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좀 저도 제 비슷한 이제 이야기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주장을 하면은 좌빨로 몰리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좌빨이 아니라 좌빨이 아니라 정반대 일배라고 하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일배라고 비난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얘기를 하면은 자좀이라고 자기좀비 자좀이라고 해서 그렇죠. 황당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우리나라에는 정치병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내가 어떤 주장을 하면은 이게 자기가 지지한 정당에 유의한가 부의한가를 봐가지고 그냥 한쪽을 몰아버리는 거예요. 너는 뭐 자좀이다. 넌 극우다 이렇게. 그런데 이 필리피서의 아들 캠피서도 똑같았나 봐요. 어떤 주장을 하면은 정당을 많이 지지하시는 분들은 너는 극렬 공화당 지지자다, 혹은 너는 극렬 민주당 지지자다라고
얘기들 하는데 사실 웃긴다는 거죠, 이게. 그 캠피서조차도 자기는 아무도 지지 않는 그 무당파가 맞다고 하는데, 그 정치적으로 편향되신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자기 편 같으면은 옹호를 했다가 자기 반응 같으면 비난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는 정치 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고 우리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발 제발 좀 정치 얘기는 하지 마시고 투자만 얘기합시다. 그래 얘기 들어 싶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당 그 정치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한테 지지가 된다 그러면은 상대방 거 다 뺏겨버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퀴즈 한번 내보고도 싶더라고요. 작년 대선 후보 때 그 정책만 오려가지고 이 정책이 어느 정당의 정책인지를 한번 맞춰봐라고 해보고 싶어요, 이게. 왜냐면 그놈이 그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책만 보고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나라, 어느 당의 정책인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정치는 정치 훌리건들끼리 알아서 하시라 그러고 우리들은 제발 이제 정치 얘기는 하지 말고 이제 이런 거 인회사 더 좋잖아요. 이거 아이센스가 만드는 혈당 체크 이거를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훨씬 경제적으로도 더 유리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도 더 유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투자 경제생활에도 훨씬 도움이 되는 거니까 좀 조선시대 때 붕당 정치하실 때 뭐 예속 논쟁이라고 있잖아요. 뭐 제사를 1년을 지내야 될지 3년 지내야 될지 2년 지내야 될지 그러한 그 불필요한 거 갖고 싸우시지 마시고 당장 어떻게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될지 이런 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가들은 어떻게 정치에 대해서 봤는지는 이런 거 굉장히 좋거든요. 저는 필리피서 캠피서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쓴 책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한 번인가 여러 번 읽고 있고 이번 달 제가 독서토론 모임도 이 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책을 볼 거 없이 같은 책을 반복하는 게 더 좋거든요. 나는 책을 100권 읽었다는 것보다 한 책을 100번 읽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책을 갖고 한번 토론도 할 예정이고 좀 우리는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혈당 체크기인 이 아이센스를 가지고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유튜브가 좋은 게 그냥 시간에 제한이 없잖아요. 무슨 내가 특강을 해라 그러면은 40분에 뭐 맞춰달라 뭐 그러고 또 문제는 이게 외부 특강 같은 걸 하면은 그 청중들이라 해야 되나요? 듣는 분들이 좀 걱정이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계시면은 이분들이 좀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이제 걱정이 많은데 뭐 유튜브는 누구나 볼 수 있고 반복해서 볼 수 있고 또 지난주에 뭐 모임에서 갔더니 제가 유튜브 올린 건 전부 다 다운로드 다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제가 뭐 유튜브 채널을 없애버리지 않을까 싶은 이제 염려 때문에 타는데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다 다운로드해서 소장용을 갖고 계시다가 한 내년이나 내후년에 한번 제가 했던 말이 얼마나 맞췄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 꽃을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본격적으로 아이센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잡담하다 벌써 13분이 넘어버렸네요. 아이고 아이센스라는 기업입니다. 이제 잘 들리시죠? 아까 조금 이제 멀어서 좀 잘 안 들렸을 텐데요. 아이센서라는 기업인데 시총은 3,462억 한 3,500억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늘 이제 기업 분석하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죠? 이 동영상 많이 보신 분 아시겠지만 매출액입니다. 3,450억 정도, 3,500억 정도 나오는 이 회사 아이센서의 비싼지 싼지는 딴 거 볼 필요 없이 매출액만 보면 됩니다. 매출액. 필리피서도 매출액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고 캠피서, 그의 아들 캠피서도 가장 중요한 건 매출액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종목 분석하는 거는 저의 방법이 아니라 필리피서의 방법이고 캠피서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의 방법을 일부 사용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업 분석할 때 맨 먼저 보셔야 될 거는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 줄어드는 기업과 장기 투자하면 정말 힘듭니다. 근데 매출액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도 매출 어떻죠? 950억, 그 다음에 1000억, 1300억, 1500억, 1700억, 1900억, 2000억, 2200억. 단 한 번도 역성장한 바가 없는 기업입니다. 시총 3500억이 다소 비싸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본다면은 다르다는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거는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18%씩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높은 펀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회사는 단 한 번도 역성장한 게 없기 때문에 설사 동사 기업을 매수했다가 물린다고 하더라도 3년까지 끌고 가버리면 손해볼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이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영업이익은 어떠했냐면은 180억, 190억, 250억까지 쭉쭉쭉 늘어나다가 2017년 한번 꺾였습니다. 덜컹한 거죠. 하지만 이내 다시 2,700억, 2,900억, 270억, 290억, 340억으로 다시 영업이익이 또 늘어나고 있고요. 당기 순이익도 당연히 140억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2014년, 17년 한번 꺾인 게 있었습니다. 그럼 2017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보면은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영업 현금 흐름에서 돈을 계속 벌어오는 기업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돈을 벌어오면서 이 돈을 갖고 어디다 썼냐면은 투자를 계속한 거죠. 영업에서 돈을 벌어서 투자로 계속 하고 있고 재무활동까지 어떤 기업들은 재무활동까지 해서 투자를 때려 붓는 경우도 있는데 이 회사는 뭐 재무활동 흐름에서까지 땡겨서 쓰는 건 쓴다기보다는 주로 영업 현금 흐름에서 돈을 땡겨서 투자를 때려 붓는 건데 2017년에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로 인해서 한번 덜컹을 했지만 추세적으로 본다면은 단 한 번도 역성장한 바가 없습니다. 이런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는 거죠. 뭐 주가 차트 보면서 뭐 캔들 차트 보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동사는 매출액이 늘어나는 기업이다. 그럼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는 이유는 이제 크게 이 회사가 어떠한 상태인지 보기 위한 거지 차트를 분석하고 자는 건 아니고요. 차트를 볼 때는 월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회사는 잘 갔다가 뭐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이죠. 2015년 15, 16년에 꼭지를 찍고 쭉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라면 이제 그 제약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 동사만 놓고 본다면은 동사의 영업이익률이 18%, 19%, 19%까지 갔다가 2017년부터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 다소 꺾였습니다. 14%, 15%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영업 매출은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이렇게 꾸준한데 영업이익률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는 비용 부분에 좀 문제가 좀 회사 좀 방만하게 운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투자자들이 다소 너무 과도하게 밸류를 부여받았던 것이 좀 조정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저의 생각은 뭐냐면은 이제 2016년을 고점에서 17, 18, 19, 3년 동안 이제 내려왔잖아요. 제가 이제 분석하는 기업들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52주 신저가 아니라 520주 신저가 뭐 이런 장기적으로 빠져 있는 기업들만 저는 이제 많이 보거든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추격 매수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충분히 가격 조정받고 한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이런 거를 저는 주로 관심권에 갖고 있고 동사의 아이센서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런 기업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2015년, 2016년에 이 종목을 사서 현재까지 갖고 있는 사람도 엄청난 가치 투자자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충분히 한 3년 정도 조정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계속 꾸준히 늘어났던 이런 기업들은 실적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만 빠지고 있는 기업 이런 기업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적극 매수를 해볼 만한 기업이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는 좀 다소 좀 제가 어려운 기업, 또 시총도 작은 기업에서 좀 투자 추천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좀 부담이 되었는데, 아이센스 정도 되는 기업이라면은 크게 이제 부담 없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가지고 왔고요. 이제 이런 종목 이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죠? 갑자기 까먹었네. 아이센스는 이제 그런 기업이고, 근데 페북도 얘기하려고 했네. 페북에 제가 요즘 페북에 많이 글 올리고 있거든요. 페북. 그래서 혹시 뭐 페북에도 제가 뭐 이렇게 한권 보기로 돌같이 하라 이런 글도 올리고 이제 그러고 뭐 이게 어제 제가 이거 아이센스 올리려고 제가 미리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가 이제 41.2살입니다. 평균 나이가. 근데 보시면 아프리카는 평균 나이가 18살이고 남미는 31살, 그 호주는 33살, 중국은 31살, 뭐 다 젊죠, 대부분.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47세예요. 한국과 일본이 많이 늙었고 또 유럽도 많이 늙었죠. 이게 유럽도 많이 늙은 나라고. 근데 이렇게 늙은 나라들 나이가 드신 분들 다 병치레를 많이 하거든요. 저처럼 당뇨 걸리신 분도 많고. 그래서 이번 기업도 이제 아이센스 같은 거를 이제 분석을 엊그제부터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고, 요거 올려서 이제 나중에 페북에도 한번 올릴까 싶습니다. 다 끝나면은. 그리고 지난번에 이니텍 제가 올린 거 있죠? 이니텍 올리면서 제가 뭐 대타 존재니 뭐 적자 존재니 뭐 이런 거 좀 이야기 했었는데, 이 얘기도 와이프한테 했더니 와이프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재미없다고. 아, 그런가요? 저도 하여튼 그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유시아 시인의 이제 잠언 시집이 있는데, 그 투자하다 보면 다 다들 상처를 받았잖아요. 한 번 다 폭락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냥 뭐 상처를 받더라도 사랑해보고, 그리고 뭐 돈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열심히 일도 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도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요거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 보고 요거 끄고, 그리고 아까 정치 얘기 좀 하다 만 거 있는데, 제가 카페잖아요. 저희 카페 이름이 바로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라는 건데, 제가 뭐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해서 뭐 태극기 부대 이런 거하고 일도 관계없고요. 일단 정치와 관계없어서 제가 이런 것도 이제 올렸습니다. 정치적인 이제 뉘앙스가 있으면 다 강퇴시키겠다. 정치적인 그 욕설, 비하 등 문제성이 언급이 없어도 다 강제시킨다 그랬어요. 정치 관련된 것들은. 그래서 제발 정치 얘기는 이제 우리 카페 말고도 정치 좋아하는 카페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카페 가가지고 이제 원하시는 이제 정치 이야기 마음껏 하시고, 저희한테는 제발 이제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이센스, 이게 핏방울 모양이죠. 예. 핏방울 모양의 아이센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데 있어서 뭐 벌써 시간이 23분이 흐른 관계로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냥 시험시험 이제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뭐 이거 들으신 분들은 1.5배속으로 듣든지 아니면 제가 다 끝나고 시간별 체크를 해 놓을 테니까 보고 싶은 것만 체리 피커 하시기 바랍니다. 체리 피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우리 와이프도 그 뭐죠? 이게 신용카드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하시라고요, 그냥. 그래서 뭐 저희의 가치관이 좀 합리성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저 취미생활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하시고, 뭐 제 이 동영상이 뭐 마음에 안 드시면 언제든지 구독 끊으시고 추천하지 마시고 하셔도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센스라는 회사가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주로 혈당 체크하시는 부분이 혈당, 그리고 POCT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 당뇨병 환자들은 다들 아는데요. 집에서 있을 때는 혈당을 체크해보고 병원에 가면은 혈당
측정지만 갖고는 안 돼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이제 주로 하는 게 당화색소라고 혈액을 이제 정밀하게 분석하는 게 있는데, 이는 이제 병원용의 제품인 POCT, 그 당화색소 같은 거 체크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게 이제 그 POCT 부분이고, 이게 90%, 이게 10%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은 이제 그 아이센스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분기별 그 IR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기업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그 홍보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IR 북을 보시고, 그러면은 이해가 훨씬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전거사 리포트인데, 제가 전거사 리포트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글자를 좀 크게 할까요? 글자를 좀 보이드 크게 해서, 애널리스트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애널리스트가 많은 분들인지를 잘 모르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 갖고요.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널리스트는 기업 분석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국적 애널리스트는 기자와 비슷하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기자가 아니라 진짜 분석가가 이제 8, 90%인데, 우리나라는 80에서 90%는 이제 기자다. 기자. 그러면은 만약에 취재 거부를 하면 기사를 쓸 수 있나요? 취재 거부하면 기사 못 쓰죠. 그죠? 그래서 셀 리포터가 없는 것이에요. 셀 리포터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이제 애널리스트가 기자가 아니라 진짜 분석가라면은 그 기업에 취재를 하지 않아도 리포터가 나와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8, 90%의 애널리스트는 기자들입니다. 기자들은 취재를 하게 되고 그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취재원인 회사에서 취재를 거부하면은 기사를 쓸 수 없고, 그래서 셀 리포터가 없는 겁니다. 반면 해외 기업들은 취재를 바탕으로 리포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분석 결과에 의해서 리포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셀 리포터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취재를 할 때 뭘 하냐면은 IR 담당자, 아이고 이런 게 나와요. IR 담당자와 미팅을 하고, 이 미팅한 결과를 바탕으로 탐방 보고서가 나오고, 이 탐방 보고서를 모아서 기업 분석 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세일즈를 하죠. 누구를 상대로? 매니저. 매니저들은 이런 리포트를 보고 이제 운용을 하는데, 펀드 매니저의 90%는 뭐 하는 분들이냐면은 효율적 시장 가설을 믿는다. 요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따라서 개별 종목 투자, 벤치마크, 지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의 8, 90%는 효율적 가설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분들은 벤치마크인 인덱스를 추동하는 분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거는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철학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는 대타 존재적인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타 존재. 대타 존재란 무엇인가?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샤워를 할 때 기분이 좋으면 콧노래를 부르고 어떤 일을 하다가 기분이 좋으면 혼자서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봐라 그러면 우리는 쭈삣쭈삣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기분이 좋아서 내 혼자 노래를 부르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제가 샤워를 하다가 이제 남자들이 이제 머리 샤워할 때 많이 하는데 뭐 비누로 머리 모양 뭐 상추도 털었다가 뭐 일본 사람처럼 만들었다가 옷백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자유로운 우리의 존재는 타인으로 인해서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나의 이런 모습이 어 좀 바보처럼 보이지 않을까, 혹은 멍청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붕괴된다고 해야 되나요? 분해되면서 나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없어지고 타인에 의해 규정되어지는 나의 모습에만 관심이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투자로 본다면은 제가 이제 발표하는 이 종목들이 대부분 소외주들이 많이 있어요. 소외주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래,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만 이 회사의 본질 가치를 본다면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가치가 발현이 될 때 있을 거라고 믿는 게 저와 같은 투자자들입니다. 이 차트를 보세요. 이거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 이 차트를 보면은 뭐 거의 6개월 동안 오릭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캔들 좋아하시는 분 한번 분석 한번 해보세요. 뭐 올라갈 것 같은지 내려갈 것 같은지,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투자한 데 있어서의 타인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적자 존재, 그러니까 이 회사의 본질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것보다 당장의 주가는 타인들이 이 회사의 주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당장의 주가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와 제가 공부하고 있는 투자 모임에 있는 친구들은 이 회사가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주가는 알 수가 없지만 6개월 뒤, 1년 뒤에는 분명히 올라갈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 믿고 있는 그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도 제가 지금 25,000원대인데 내년쯤 되면 이게 3만원은 훌쩍 넘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 뻥인지 거짓말인지는 내년 이맘때 이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2년 뒤에 봤더니 난 3만 넘어갈 거라는데 뭐 2만 원이 아니라 만 원대 돌면 어떡하죠? 어떡하냐면은 이제 저는 3만 원, 3, 5천 갈 거라. 근데 만 원, 15,000원, 뭐 2만 원 가 있으면은 이걸 보시면 돼요. 매출액이 내년에 이렇게 안 나오고 1,000억으로 반토막이 나버렸다. 그러면은 그게 가능해요. 매출액이 반토막이 나버리면은 주가가 안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죠? 하지만 이제 매출액이 꾸준하다면은, 그리고 그 매출액이 그 어떤 거래처가 한두 곳이 아니라 수백 수천 명, 그리고 수개 나라에 걸쳐진 그 소모품이라면은 매출액이 붕괴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이제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컴퍼니 아웃뷰, 그리고 비즈니스를 가장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벌써 3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뭐 오늘은 이제 애들이 다 오전에는 학원 가거든요. 학원 둘 다 가고 있고, 와이프는 또 요가를 하는데 뭐 하늘에 매달 사는 요가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뭐 프라이밍 요가라 그러나 뭐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와이프의 취미는 요거 있죠. 요거 예쁘게 안 보이네 거. 꽃꽂이 하는 거 하고 이제 요가가 아주 좋은 취미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취미생활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 거니까 저도 이렇게 하는 것도 저의 취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와이프는 와이프 취미, 애들은 학원, 그리고 나는 태풍이 온다는 오늘 7월 20일 날 이렇게 앉아서 유튜브에서 간종짓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친구들 만났더니 또 유튜브 왜 하냐고 또 그러더라고요.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 그래서 아니 뭐 재밌지 않냐 했더니 뭐가 재밌냐. 그래서 그러면 이거 꽃꽂이 하는 거는 뭐가 재밌어서 할까요? 요가는 뭐가 재밌었나요? 저는 꽃꽂이가 1도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꽃꽂이 안 합니다. 근데 꽃꽂이 하는 사람 보고 뭐 비난할 거 아니죠. 뭐 꽃꽂이를 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뭐 문제가 될 건 없으니까 계속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딴소리 하고 있는데 우리 수업대회 때도 딴소리 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제 15주 동안 요것도 했었거든요. 독서 모임. 이 독서 모임인데 쫑파티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또 딴 얘기 하는 건데 이제 그 쫑파티, 철관이의 쫑파티를 했었는데 그 팟캐스트 신과 함께해서 15주 동안 주식 특강인데 거기 갔었거든요. 근데 공박 기사 하는 사람들은 수업 열심히 듣나요? 아니면은 딴짓 많이 하나요? 딴짓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딴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하고 어떻게 이건 내가 가져와야 형님이고 이제 이쪽 분들은 이제 같이 동문 수학 가셨던 분들인데 이분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싫고 그냥 딴짓 하다가 어떻게 만나야 된 분들이라서 예 신과 함께라는 주식 아카데미 갔다가 이제 알게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끝나고 그냥 쫑파티로 그냥 맥주 한잔 하고 왔습니다. 이것도 막 계속 하다가 놀다 그러네. 그래서 어디까지 했나요 지금? 아이센스인데 이제 아이센스 3영역을 보면은 이제 혈당 측정기가 90%입니다. 그 BGM이라는 사업부가 있고 연속 혈당 측정 사업부 CGM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내년 상반기가 진입 목표이고요. 그 현장 진단 이제 POCT라는 게 10% 정도 되는데요. 지금 아이센스 투자 포인터의 가장 핵심 투자 포인트는 내년에 연속 혈당 측정기가 진출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게 진출이 돼서 매출이 나온다 그러면은 주가가 여기에 이 정도 만약에 그게 된다면은 주가는 3만원이 아니라 4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잘 보이시나요? 제가 쓰고 있는 이제 케어젠이라는 이제 혈당 측정기인데요. 이 보시면은 이 두 가지가 있죠. 광고를 할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빨리 측정할 수 있냐는 거와 적은 혈액만으로 측정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제가 로슈에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을 쓰지 않고 이걸 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혈당 측정기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악주책이 국내 1위입니다. 세계 1위고요. 근데 악주책의 요거 악주책 거 이거 이제 썼었거든요. 썼더니 피를 한 방울 뽑아야 돼요. 피 한 방울 뽑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한 번 뽑는 거는 괜찮죠. 근데 당뇨병 환자들은 하루에 3번, 4번 병원에 수술을 앞두면은 3시간에 한 번씩 뽑아야 돼요.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 피를 뽑을 때 주사바늘로 뽑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입원했다 그러면 하루에 한 10번을 뽑는다면은 10손가락을 다 꽂아야 돼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피가 조금 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피를 안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고 사람들이 다 고민하고 있는데 이 연속 혈당 측정기는 수술하겠지만 피를 뽑지가 않아요.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가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장 규모는 58조 정도가 되는데 자가 혈당 측정기 시장이 한 15% 그리고 연속 혈당 측정기 2%밖에 안 되고 현장 진단기가 15% 정도 되긴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지금 동사가 진입하고 있는 거는 이 자가 혈당 측정기가 90% 그리고 현장 진단기가 10% 정도 되는데 연속 혈당 측정기가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진입자가 여기는 3개사밖에 없어요. 여기는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가 내년에 진출 가능하다 그러면은 정말 동사에서는 아주 큰 이제 그 트리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총알 방아쇠 탕 쏘는 것처럼 한번 상방향으로 크게 털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아이센스 제품의 라인업을 보시면은 혈당 측정기가 있고, 그리고 현장 진단기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